10년 만에 하나가 된 기아성 교단의 통합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구TV 특별기획에선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을 펼치는 하늘씨앗교회를 소개합니다. 역대 최악의 포항 지진 피해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한국교회의 섬김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흡연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주변 담배 광고 실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예배 포럼에 6개 교회가 참석해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10년 만에 역사적인 통합을 이뤘습니다. 기아성 교단의 통합과 이영훈 대표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현장에 윤하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지난 20일 통합총회를 갖고 하나됨을 선포했습니다.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28일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대통합 정신으로 도약할 것을 재차 다짐했습니다. 기아성 대표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훈 목사는 기아성 교단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하나됨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소외계층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됨을 이루어 한국교회 대통합과 통일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그동안 교권주의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회로부터 비판받았던 과거의 수치를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제 우리 교단이 대통합을 이루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자 합니다. 이날 감사 예배엔 각 연합기관 대표회장과 교단 총회장, 정관계 인사들이 자리해 교단 통합을 축하했습니다.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기를 힘써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양대 교단이 통합을 이루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역사적인 교단 통합에 앞장서온 이영훈 대표 총회장과 이태근 총회장, 정동균 총회장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재단법인 이사장 박광수 목사에겐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기아성은 이번 교단 통합으로 5,000교회, 180만 성도로 이루어진 대형 교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아성 교단 통합이 한국교회 연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TV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며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하늘씨앗교회인데요. 물심양면으로 노숙인을 섬기는 하늘씨앗교회의 사역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는 2011년부터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목사 안수를 받은 김 목사는 다 해진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 노숙인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첫 사역지인 천안역 앞광장을 시작으로 예배와 식사로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 버림받고 가족도 찾지 않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곳 하늘씨앗 교회에서는 하늘의 씨앗들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천당을 다 갈 수 있도록 교회는 2017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평균 150여 명이 모이며 많은 날에는 200명이 넘어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식사만 하면 되지 왜 예배를 드리냐며 따지던 노숙인들은 이제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하늘씨앗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급자족입니다. 교회 한켠엔 노숙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무와 시래기 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후 이곳에서 조청, 도라지, 엿, 누룽지 등을 만듭니다. 교회가 노숙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수준을 넘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돕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많은 그 세월을 방탕을 했지만은 좀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풍을 겨우 막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하지만 김 목사에게 이 예배당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자 기도로 얻은 간증의 땅입니다. 하늘 씨앗교회의 비전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계속 옮겨지면 사람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교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 부부의 기도로 세워진 이곳 비닐하우스 예배당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직후 한국교회는 가장 먼저 나서 피해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1년간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한국교회 섬김의 아름다운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지진 피해 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기쁨의 교회. 교회는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직후 가장 먼저 피해 주민들을 도운 교회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교회 체육관을 즉시 개방해 대피를 돕고 피해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어르신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의 교회는 이후에도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8월 열린 2018 팡팡 프레이즈 행사와 얼마 전 막을 내린 포항 지역 외국인 초청 문화축제가 꼽힙니다. 찬양의 은혜로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이 행사는 유명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한 문화축제에선 새로운 도약을 함께 꿈꾸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지역과 연합되고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하나님이 좀 강권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연합회도 주민들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피해 당시 대피소였던 흥해 실내체육관을 찾아 먹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는 피해 교회들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122개 피해 교회에 성금 1억 3,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 교회 목회자 자녀 50명에게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교회 피해는 보상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받은 교회가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앞장서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작은 사역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진 피해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 주민들. 한국교회는 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섬김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주변에 청소년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노골적인 담배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서도 담배 소매점이 학교 주변에 많을수록 학생의 흡연 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흡연 문제,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들의 담배에 대한 노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전국 학교 주변에 담배 소매점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의 담배 소매점은 지난해 약 17만 8천여 곳에 달했는데 이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담배 소매점은 약 5만 7천여 곳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지역 2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조사했더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학교당 평균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게는 30개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어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구역 내 흡연과 담배 소매점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내 금연과 광고 금지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어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광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제13조에서 이러한 광고 행태는 다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 국제법을 국내에 이행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인 노력을 해갈 것이고요. 다른 정책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특히 청소년을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정책인데 판매 소매점 안으로 들어가면 눈을 현혹시키는 현란한 담배 광고들이 눈에 띕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센터가 소매점 내 광고 개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2016년엔 20개, 2017년엔 25개, 올해는 33개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담배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국가금연지원센터는 학교 주변 담배 소매점 수가 평균적인 곳과 평균 이하인 곳, 그리고 평균 이상인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광고에 많이 노출된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았고 앞으로도 흡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담배 제품 인지도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 5% 이하의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래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매년 담배값을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꾸준히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의 흡연이나 담배 광고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엔 6개 교회가 참석해 목회 전략을 공유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여선아 기자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중고등학생 복음화율 3.8%,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사역연구소가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예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 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좀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번 포럼엔 다음 세대가 주목하는 6교회를 선정해 다음 세대 목회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한 교회들은 모두 다음 세대가 모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예배 방식이 아닌 소통하는 예배로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예배를 드립니다.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의 본질은 기본 충실이라며 말씀과 기도, 전도, 찬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해주신다며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아이들과 함께 철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결국은 기본이고 지금 여러분 돌아가시면 한 가지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야하시면 좋겠고요. 한편 선교적 교회인 웨이처치는 제자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웨이처치 대표인 송중기 목사는 성도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일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일단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레트로하게 사람들이 서로 인간관계,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제자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3군데서 모이는데 저희 집에 하루는 신발을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거든요. 이번 포럼에선 참여한 교회들 모두 본질 회복이 곧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예배의 방법이 아닌 예배의 이유를 생각하며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고 화재로 대한민국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가기관망뿐만 아니라 일상의 공간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년법 논란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올겨울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몽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전문 사역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년째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광윤 선교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향 저유소 종로 고시원 화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사고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망의 허술한 보안 실태를 드러낸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의 그 어느 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됐는데요.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을 비롯한 각 분야 안전시설 점검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커져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고 수습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소년법 논란입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폐지보다 개정이 현실적이란 분위기입니다. 다만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선도나 교화에 무게를 둘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청소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가정과 사회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까지 겹쳐 대기질이 최악 수준인데요. 지난해 서울 25개 측정소에서 집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으로 미국 LA,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영국 런던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WHO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겨울엔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오는 사만삼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는 화해와 평화를 향한 남북 정상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름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양국 화합의 초석으로 평가됩니다. 문화유산 등재가 남북 평화에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가 리더십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성탄절을 앞두고 친환경 성탄트리를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여선아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가 리더십을 교체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임 회장엔 두상달 전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두상달 신임 회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며 국가조찬기도회는 이제 복음 통일의 초석을 다지며 기도로 헌신하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년간 기도회를 섬겼던 최의승 장로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국가조찬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두상달 신임 회장은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현재는 가정문화원의 이사장으로 가정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교회 여성들이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홍보연 원장은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의 권위 또는 종교적 특수성이나 신앙 행위를 빙자한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장은 교회 성폭력은 교회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다른 유형의 성폭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장은 교회는 남성 목사에게 권위가 집중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보연 원장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선 목회자와 성도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성폭력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센터는 성탄절을 앞두고 트리를 위해 베어지는 나무와 트리 장식에 소모되는 전력량은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리 전구 장식을 LED로 교체하고 핸드폰 충전용 소형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해 환경 친화적인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해 성분이 든 일회용품이 아닌 솔방울과 같은 자연물로 트리를 장식해보는 것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트리 장식용 꼬마 전구를 LED 전구로 교체하면 기존 전구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친환경 트리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판문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최근 남북 정상회담까지의 주요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개최한 이번 전시회는 정전, 분단, 평화 세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판문점은 1951년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 협상이 널물리 가게로 자리를 옮기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판문점은 널물리 가게를 중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전시에선 판문점 초기의 모습, 서명 직후 정전협정 문의 공개 장면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모습이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군사분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 경비병의 모습을 통해 남과 북의 긴장감을 전하기도 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보낸 소떼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모습, 남북 정상이 판문점 중앙에서 마주한 모습 등 공존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전선의 현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대립의 공간이면서 대화의 공간일 수밖에 없었던 판문점의 역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성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사역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시화운동과 공공신학, 마을목회, 이단대책 등 다양한 주제의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황승용 전 호남신대 총장은 이 자리에 모인 지도자들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지역 성시화운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명동 생명의숲교회가 사랑의 김장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지역의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장 행사는 이틀 동안 이어졌으며 서울 평창동 예능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 칠레에서 14세 이상 국민이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칠레의 성전환법은 시민등록부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출생증명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전환법은 칠레 국회에서 5년간의 정치적 논쟁 끝에 지난 9월 가결됐습니다. 호주의 인기 웨딩 잡지사가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결혼에 대한 기사를 싣지 않아 폐간됐습니다. 지난해 호주 국민투표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잡지사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간을 결정했습니다. 잡지사의 창간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신념을 지키며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31개국 가운데 8개국만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8개국은 영국과 벨기에, 독일, 스웨덴 등입니다. 국제 앰네스티 관계자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때만 강간으로 인정된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인권감시기구인 기본권청에 따르면 유럽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흑인 5,800명 중 30%는 최근 5년 내에 한 번 이상 인종차별주의자의 공격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는 물리적 폭력을 경험했고 이들 중 10%는 공격을 한 당사자가 경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와 교육, 취업 등에서도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